저희 그 애널리스트 직무 교육에 대해서 구성을 잠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5가지 목차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 직무 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고, 두 번째, 그죠?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업무, 애널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보통 애널리스트 하면 그렇죠? 주식시장의 꽃, 자본주의의 꽃 이렇게 이제 많이 불리죠. 실제로 굉장히 그렇죠?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영향력이 있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9시 뉴스나 8시 뉴스나 이때 이제 많이 뵙지는 못하지만 이제 증권 TV나 아니면은 이제 증권 관련된 그렇죠? 경제신문 이런 쪽에서는 항상 그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보고서 이런 분들이 주식시장을 보는 그렇죠? 자본시장을 보는 거에 대한 뷰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죠.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죠?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겉에서 보기엔 이런데 실제로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느냐. 나도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어떠한 역량이 있어야 나도 이런 애널리스트 같은 잡을, 또 직무를 할 수 있느냐.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느냐.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이나 실제로 이제 투자 의사결정 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애널리스트가 준수해야 될 다양한 규범들, 그쵸? 이제 애널리스트가 그저 따라야 되는 이제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규칙들이 있느냐.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준비는 그쵸? 어떤 거냐? 애널리스트 되기 위한 준비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애널리스트가 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직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그런 분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는요 애널리스트 그 전반적인 이 오리엔테이션하고 업무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안내, 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죠? 요 첫 번째 챕터가 과정 안내고요. 그다음에 과정 안내를 좀 보시면 그죠? 우리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기획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직무 교육에 대한 과정을 안내해 주냐? 크게 보면 4가지죠. 애널리스트가 수행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즉 뭐냐? 요 강의를 요 직무 교육에 대한 강의를 이제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테이크 어웨이라고 하죠. 우리가요. 가져가야 할 것. 요 강의를 끝내고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것. 첫 번째는 애널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떠올려 볼 수 있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는 이런 다양한 그렇죠?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크게 얘기하면 사회 전반, 크게 얘기하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공정해야겠죠. 그렇죠? 공정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들은 지켜야 될 법규다 무엇이냐라는 걸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2가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업무도 알았으니까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직무 능력이 필요하냐라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가로 나도 현재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그죠? 애널리스트를 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애널리스트 준비생이 있다면 취업 준비생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직종, 그죠? 아니면 증권회사지만 내가 다른 펑션에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간 보시죠. 애널리스트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업무는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업무들이 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정의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3가지의 크게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이제 정의를 드렸고, 여기 출처는 한국 애널리스트 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권회사 혹은 자사운용회사에서 산업과 기업 조사를 바탕으로 그렇죠? 개별 증권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 두 번째, 재무 분석, 투자 운용, 포트폴리오 운용, 증권 분석, 투자 상담 등의 직무를 하기 위해 재무, 경제, 그다음에 또는 통계 데이터를 평가하거나 사용하는 전문가. 세 번째는 투자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응용하거나 각종 정보의 분석과 투자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조언과 투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어떻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여기 제가 빨간데 표시를 한 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전문가라는 뜻이죠.
애널리스트는 일단 전문가다. 전문가의 영역들은 전문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믿을 수 있다. 신뢰성이 있어야겠죠. 전문가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사람의 그 전문가의 신뢰성을 갖고 오는 거는 전문가의 인품일까요? 인성일까요? 그죠? 그런 게 아니겠죠. 이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바로 이 전문가로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은 전문가다. 그렇지만 어떤 전문가냐? 그죠? 투자에 대한 전문가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단순히 무엇을 사고 파는 전문가가 아니라 무엇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래서 경제하고 산업,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그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는 전문가다. 그렇다면은 이 애널리스트 정의를 통해서도 애널리스트가 그렇죠? 이런 전문가, 경제나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가, 기업에 대한 무엇 전문가? 가치 평가죠. 전망이죠. 이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전문가죠. 이런 기업이나 산업, 그다음에 경제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와 예견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그렇죠? 기업, 산업, 경제 전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일들을 한다. 그래서 누가 정의하던가 간에 애널리스트의 정의는 대동소이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전문가, 두 번째 경제, 산업, 기업 조사에 대한 전문가. 그렇죠? 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